자, 우리가 시장을 살펴보려면 건설 경기 동향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19년 건설 경기 동향 소장님과 함께 하실게요.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건설 경기가 비단 주택만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토목공사라든가 철도, 기타 사회 간접 자본 사업도 다 들어가겠죠. 여러 가지 건설 사업 중에서도 실제로 주택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년부터 조금 이어져 온 어떤 그런 부동산 경기 침체, 이것 때문에라도 건설 경기는 당연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 건설 경기가 좋지 않으면서 실직자도 많이 생기고요. 그로 인해서 실업률도 높아지고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2019년도 건설 경기 동향을 4월 달까지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건설 수주를 얼마만큼 받고 있느냐, 공공 분야도 있고요, 민간 분야도 있습니다. 총 수주액이 얼마가 되느냐, 총 수주가 증가가 되는 부분 2017년도부터 해서 약 2년 정도 비교를 해봤을 때 오르락 내리락 현재 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SOC 사업 같은 경우 사회 간접 자본, 도로나 철도 이런 기타 어떤 사회 간접 자본망을 만들고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금의 어떤 자본이 움직이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기와도 좀 영향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현재 2019년도 1월 달까지는 건설 수주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수주가 잘 안 됐죠. 공공 수주 부분과 민간 수주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민간 수주 부분이 훨씬 더 많이 하락을 했었던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2월 달부터 다시 반등하기 시작해서 실제로 공공 수주 분야보다도 더 월등하게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 경기 중에서도 민간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게 공공 뺀 나머지 부분이 거의 70% 이상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9년도부터 2019년도 한 10년 정도로 봤을 때도 2009년도 시점에 이제 짙은 색깔 녹색이 이제 공공수주 분야고요. 공공임대주택부터 기본적인 공적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공사 현장이겠죠. 민간 수주 부분이 이제 2.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때 당시가 이제 2008년 9년도 금융위기 왔을 때이기 때문에 민간 건설업체 측에서는 분양을 앞두고 있는 또는 분양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주를 더 많이 받지 않기 위해서 꺼렸던 시절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회복이 되면서 약간 밝은 녹색 같은 부분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4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2017년도까지도 많이 올라온 걸 보실 수 있죠. 2018년도부터 약간 하락하고 그리고 2019년 4월 달 기준 봤을 때는 현재 11%대로 현재 다시 오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수주가 된다 한다면 이게 바로 이제 분양이 되거나 아니면 완공이 된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수주를 받아서 착공을 하고 실제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도 있겠죠. 또는 이제 완공되는 시점도 있을 테고요. 그 시점 봤을 때 그 시점까지 가는 부분에 봤을 때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서 사실상 민간 수주 부분도 향후에는 경기가 조금 더 좋아질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실제적으로 민간 수주 부분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전년도나 기준점을 봤을 때 더 좋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4월달 국내 수주, 건설 수주 추이를 보게 되면 토목 분야가 있을 테고요. 토목공사, 기본적인 도로망 시설들,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는 토목공사, 거기에 건축 부분도 있겠죠. 건축이라는 게 비단 주택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업용 주택이라든가 주거용 주택 다 포함되겠죠. 거기에 주택 부분과 비주택 부분 나눠집니다. 봤을 때 2019년 4월 달에 증감률은 현재 공공 부분 같은 경우는 건축 부분이 마이너스 16.8%, 주택 부분은 45.8%입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이 부분이 오히려 늘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현재 이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현재 공적 임대주택들 30만 가구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100만 가구 정도를 늘리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다면 공공 부분의 주택 부분은 더 늘어났어야 되는데 4월 달에도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45.8%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겠죠. 공적 임대주택이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임대주택 형성하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주택을 만들기 위한 조건들,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난항을 겪거나 아니면은 그 부지 확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이라도 공공 부분에서 수주를 많이 못한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가 벌써 발표가 되고 보상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맞지 않는 상황이지 않는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민간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민간 부분은 오히려 토목공사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건축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주택 부분도 조금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죠. 증감률을 봤을 때 390.4% 부분의 토목공사 부분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현재 사회 간접 자본 사업들, 특히 이제 철도망, 현재 국가 기관망 산업들이 늘어나면서 GTX 노선이라든가 간선철도들 연결된 연장선 공사들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토목공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도 53.3%대로 늘어났고 오히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비주택, 상업용 부동산은 많이 줄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증감률 보시더라도 전체적으로 현재 토목공사 부분 민간은 현재 0.3% 정도 줄은 상태고요. 공공 부분에서는 좀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공공 부분에서는 현재 토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증감률만 봤을 때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수주 증감률 같은 거 재개발 재건축들이 요즘에 진행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적으로 2019년도 3월 달까지도 거의 지금 마이너스 90%대까지 떨어졌다가 수주가 안 돼서요. 실제적으로 수주를 받아서 실제적으로 건설업체에서는 분양을 염두에 두고 다시 자금을 회수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게 되면 수주를 약간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현재 수주 관련된 부분과 또 분양까지도 미룰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월 달에는 그래도 268.4%대로 좀 다시 확 늘어난 걸 보실 수 있는데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적으로 전년 동월이라는 얘기는 2018년도 4월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그 기준 봤을 때 이만큼이 늘어났다는 얘기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만큼이 양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고요. 재건축과 재개발 총계를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4월 달에는 재건축은 마이너스 43.5% 정도, 그다음에 재개발은 542.9% 정도가 현재 증감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 부분이 조금 더 마이너스 부분이 많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은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재건축 물량들이 줄고 공급이 줄고 있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지금 현재 재건축 가격을 시작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재건축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 주변으로 가격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해서 가격이 이제는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량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그만큼 앞으로 물량 공급이 더욱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건축 허가 면적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간과 현재 공공 부분, 짙은 색깔이 공공 부분이고요. 주거용이고요. 연한 색깔이 비주거용입니다. 주거용 부분에 규제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 당연히 비주거용 부분에 사무실이라든가 상가,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많이 현재 수주가 건축 허가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전체적으로 주거용보다는 현재 비주거용이 더 많이 확보가 되고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업용 부동산은 조금 꺼려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시고요. 건축 착공 면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주거용이나 주거용이나 마찬가지로 현재 비주거용이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수주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을 해야겠죠. 그 물량 같은 경우도 당연히 전에 보셨던 그래프와 상이하지 않다. 그리고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같은 경우도 2018년도 8월 달 기준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지금 이제 다시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완만하게 오르면서 가격이 좀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던 건설 경기가 과연 우리나라 경기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주택산업, 특히 주거용 건물, 주택을 지었을 경우에 건물 설비 설치, 전기 통신, 실내 건축 마무리부터 시설물 유지 관리까지, 건물 장비 운영부터 기반 조성까지, 거기는 시설물, 철골, 콘크리트 제조업체들도 들어가겠죠. 기계 설치라든가 소방, 배관, 냉난방, 거기 전기 배선, 통신, 도장, 도배, 실내 장식, 유리나 창호, 또 현재 마무리 같은 미장과 타일, 방수까지, 이 모든 업체들이 다 연결된 겁니다. 이게 현재 다 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축물은 해체해서 다시 신축을 하게 되면 구축물 해제라든가 기반공사, 토공, 또 이런 것들 연결되겠죠. 그 다음에 다 짓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임대라든가 및 개발, 서비스, 관리, 중개, 투자, 감정평가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택 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다.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조건들을 그만큼 현재는 위축되는 바람에 많이 감소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신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와 1:1 무료 상담 소식입니다. 2019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을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